생명을 다루고 진료하는 의사를 폭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폭행을 당하는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의료붕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의료붕괴TV 대표를 맡고 있는 성남시 의사회장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진의 법적 보호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을 직접 겪으시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계신 아주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 김진주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국민의힘 분당갑 안철수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김진주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직접 겪으시고 사회적으로 공론화를 하셨는데요. 당시 상황과 현재 법적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제 언론에 좀 알려지긴 했지만 수술을 하고 이제 나온 상태에서 이제 환자에게 위해를 가한 남편인 가해자가 보호자로 병원에 있었고 이미 그 가해자가 병원에 도착했던 상황에 경찰이 한번 병원에 왔다 갔었는데 가해자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적인 정보만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에 격분한 보호자가 욕설을 하면서 저에게 신발을 던졌던 사건이 있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저는 이제 계속 환자들이 왔기 때문에 환자 진료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한테는 응급의료법 위반이라고 이제 명확하게 고지를 했지만 4일 만에 경찰에서 피해 사실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검찰로 기소를 하였고요. 검찰에서는 사건 접수된 지 이틀 만에 바로 구약식 폭행 100만 원으로 법원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정이 굉장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또한 가해자가 병원에 있는 상황 자체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후에 이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고 이에 대해서는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에서는 관련자 문책 및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하였고요. 경기 남부경찰서, 그러니까 저의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에서는 저희 병원에 와서 설명을 하였는데 어쨌든 본인들이 보기에 너무도 명확한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 사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아서 그거는 미안하다 하지만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건 자체가 응급실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응급의료법 60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으로밖에 기소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였지만 어쨌든 이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 공소를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경찰에서 추가 공소를 진행을 했고요. 이 추가 공소장은 제가 법원에 열람 신청을 해서 아마 이번 주 내로 열람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이제 좀 어느 정도 공론화된 이후에 바로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여러 번 저희가 면담도 진행을 했었고요. 이후에 이제 저희 그 아주대병원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약 3,2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법원에 제발 이제 이거를 구약식 폭행 100만 원이 아닌 정식 재판으로 회부를 해서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정식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상태이고 이거는 법원에 연락을 해보니까 보통 검사가 기소한 이후에 한 3-4달 정도에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안철수 의원님께서 이제 인지하시고 의료진에 대한 보호를 위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이번 발의의 배경과 핵심 취지에 대해서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선 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법이라는 게 일반인 상식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아주 세세한 항목들이 들어가야만 그게 근거가 돼가지고 처벌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사실은 빠질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빠지게 되면 그건 처벌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법률에 허점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법 자체가 지금하고 다른 형식을 좀 띄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의 가장 큰 문제가 전반적으로 파저티브 규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런 일을 할 때 처벌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사람인 이상 모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나쁜 일들을 다 열거를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것들이 처벌이 안 되는 거죠. 이번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반적으로 보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를 폭행을 하면은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까지도 정말 피해를 당하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있는 항목 중에 지금 상담 중인 상황에서 의사에 대해서 폭행이 벌어졌을 때 상담이라는 그 단어가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이 처벌을 받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지금 보면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 그 응급진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근데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법률 조항이 없다고 해서 또 처벌을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빠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포함을 시켜야만이 이 법이 그래도 좀 완성도가 조금씩 높아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네거티브 규제, 이런 일을 할 때는 괜찮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처벌한다.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보호하고 나머지 정말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을 다루고 진료하는 의사를 폭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폭행을 당하는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의 목숨까지도 사실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경각에 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는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법률적으로도 만반의 대비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병원을 전체를 이제 책임지는 분도 이 의사들의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점을 두신 내용, 그리고 응급실 의료진 보호 강화를 위해 포함된 주요 조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응급실이 아닌 장소에서도 응급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폭행을 하면 그건 처벌을 한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상담을 해야죠, 당연히. 근데 상담을 하는 도중에 또 폭행이 일어나는 경우, 이런 부분은 지금 현행형 법 안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데 그것도 처벌한다. 그 다음에 또 설령 상해를 의사가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폭행을 가하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위협이 되고 환자를 진료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같은 정도의 그 처벌을 한다. 그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개정안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응급의료진과 국민들에게 의원님께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를 하시는 분들은 사람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관심을 다 쏟아서 이 환자를 진료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거기에 어떠한 방해도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환자 목숨을 살릴 수 있도록 거기에 방해되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이번에 발견된 것 이외에도 또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봐 가지고 가능한 한 완벽하게 그것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법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주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의료진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외상센터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초응급 환자를 진료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혹시 이런 진료를 보시다가 내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나 두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진료를 할 때는 이제 환자 진료에 굉장히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긴 한데요. 나중에 이제
제가 겪었던 비슷한 일이 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은 그냥 내가 운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저도 제가 그런 일을 겪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외상수련센터에 예산 8억 6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으로 17개 권역 외상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게요. 사실 작년에 보십시오. 의료 개혁을 한다고 해서 남은 결과가 뭡니까? 돌아가시면 안 되는 분들까지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고 국가에서 쓰지도 않아야 될 돈까지도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결국은 지금 지역의료, 그 다음에 또 필수의료 완전히 지금 하향 곡선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 돈을 차라리 진작 이런 필수의료라든지 또 지역의료에다가 썼으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부터라도 정말 근본적인 그런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료 수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건강보험에 드는 이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게 원가 이하로 주고 거기서 손해보는 것을 비급여에서 메우라. 이거는 사실 어느 부분에서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불행하게 의료 대란이 일어났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바로 잡을 때는 이런 급여 시스템부터 제대로 바꿔가지고 급여는 그래도 그 원가 수준은 제대로 하게 하고 대신에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하면 또 전체적인 그 의료비가 올라가는 거는 또 국민들께 좀 부담이 많으니까 각 병원마다 급여에 대해서는 그 항목별 비용을 공개를 해서 환자들이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보고 또 거기까지 가는 교통비도 다 계산하고 해서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저는 좀 합리적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김진주 교수님 이하 응급의료진 및 필수의료 종사자분들에게 의원님 격려와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보통 사람은 사실은 하기 정말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기초의학을 해서 인턴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제 아내만 하더라도 인턴 레지던트 거치면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정말 사람 생명 살리는 일에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선 다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안철수 의원님 그리고 김진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사의 총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불을 지르거나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500건씩 발생하고 있는데 환자 생명을 살리는 의료진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응급실 바닥에 한 남성이 드러누워 있습니다. 의료진의 욕설을 하거나 출동한 경찰을 삿대질하며 소리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환자분이 저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더라도 저희 쪽에서는 환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게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